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월드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국 각지에 실버타운이 들어서고 있다는 기사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엄마는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대. 호텔 갔더라. 아버지는 요양병원 가셔야 한다는데 병원이 맞나? 근데 요양원은 간병인 있고 요양병원은 의사 있고 헷갈려 미치겠어.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후 주거 시장은 상전벽해,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보는 많은데 정리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면 무조건 요양병원, 건강하시면 실버타운, 장기 요양 등급, 그건 또 뭐지? 이렇게 헷갈리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방문하고 요양원과 요양병원 실태도 직접 확인해본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가 어디고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지금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 등급이 왜 중요한지도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 내가 미리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 혹시라도 갑자기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이런 고민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세요. 지금부터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까지 노년의 삶을 바꾸는 핵심 정보를 모두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실버타운에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노인들이 사는 공동주택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첫 인상은 딱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급 리조트와 병원 없는 요양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의 하이브리드. 건물은 호텔처럼 깔끔하게 지어져 있었고 로비에는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입주 어르신은 흰색 바람막이에 운동화까지 갖춰 신으시고 이따 요가 수업 있으니까 늦지 말고 따라오라며 농담도 던지시더라고요. 입주자 전용 식당에서는 건강식 뷔페가 제공되고 있었고 오후에는 원예 수업, 저녁엔 클래식 감상회까지. 이건 그냥 사는 곳이 아니라 노년을 위한 커뮤니티 그 자체였습니다. 치매도 없고 간병인도 없고 그냥 생활하는 노인들만? 정확합니다. 실버타운은 기본적으로 자립 가능한 노인들이 입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병원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입주민 스스로가 노년을 멋지게 살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제2의 인생, 리셋 라이프를 시작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그곳에서 만난 입주민 몇 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지금은 나를 위해 산다.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잔하고 산책 나가. 요즘이 제일 바빠. 이런 얘기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이 많았고요. 중요한 건 이분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해서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독립적인 노년을 원해서 여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루 일과도 굉장히 다채로워요. 오전엔 스트레칭이나 걷기 모임, 점심 먹고는 취미 프로그램 도예, 사진,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저녁엔 영화 상영이나 동호회 모임. 그리고 흥미로운 점 하나 더. 입주자 대부분이 외로움이 없다고 말하셨어요. 요즘 혼자 사는 노년층이 많아 외로움과 우울증이 문제인데 여기는 매일 얼굴 보며 인사하고 누군가와 함께 활동하니까 그럴 틈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주민들끼리 동호회를 만들고 커플이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실버 커플 탄생 현장까지 상상도 못했죠?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지시죠? 그럼 비용은 얼마나 할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지? 잠시 후 실버타운의 종류와 진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분들, 부모님 모시고 이런데 한 번쯤 둘러보셔도 좋을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편견이 확 깨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만족하며 살고 계실까? 솔직히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고급스럽고 프로그램도 많은데 이게 진짜 행복일까? 그래서 제가 입주 어르신 한 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사시면서 가장 좋으신 점이 뭔가요? 그분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잖아요. 근데 여긴 누군가랑 밥 먹고 같이 움직이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좋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을 땐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는데 노년에는 누군가와의 시간이 훨씬 더 값진 자원이 되는 거죠. 이곳에선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심입니다.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계속 미안하더라고. 이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좋아. 내가 주인공이야. 이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실버타운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자존감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은퇴하고 자식들도 떠나고 신체적으로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실버타운은 내가 아직 쓸모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곳이에요. 특히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그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끼니지만 같이 먹는 밥은 삶이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버타운은 바깥 세상과도 꽤 활발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입주민들이 지역 초등학교에 동화책 읽어주러 나가기도 하고 가족 방문자들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주말엔 손주들 뛰어노는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그만큼 단절보다는 연결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한 어르신의 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엄마를 여기에 보내는 게 죄스러웠는데 지금은 엄마가 저보다 바빠요. 스마트폰으로 요리 사진도 보내주시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시고 엄마가 인생 2막을 사는 것 같다는 말 진짜 실감해요. 이처럼 실버타운은 단지 노후를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노년의 시간을 재설계하는 무대이자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분들이 실버타운에 갈 수 있을까? 비용은? 조건은? 종류는 어떻게 나뉠까? 지금부터는 실버타운의 종류와 비용, 그리고 최근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실버타운은 한 가지 형태로만 운영되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최근엔 이 범주도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어요. 첫 번째, 자립형 실버타운. 가장 보편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체험기가 바로 이 유형입니다. 자립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이 입주해 운동, 취미, 식사,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는 구조죠. 의료 서비스는 외부 병원이나 연계 병원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만 간호 인력을 부릅니다. 이 유형은 나는 아직도 활동적이다, 건강한 노후를 누리고 싶다는 분들께 딱 맞습니다. 두 번째, 간병 연계형 실버타운. 자립이 완전히 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한 구조예요. 기본적인 생활은 독립적으로 하되 24시간 간호사 상주, 응급 대응 시스템, 물리치료나 재활치료실 등이 포함되어 있죠. 요즘은 이런 유형이 특히 늘어나고 있어요. 중간 단계의 노년생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료 특화형 실버타운. 말 그대로 요양병원과 실버타운의 중간 지점입니다. 치매 초기이거나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이 치료와 돌봄을 병행하며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에요. 건강관리실, 의료진 상주, 영양 맞춤 식단 제공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처럼 중증 질환 관리가 목적은 아니에요. 치료도 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어르신들이 선택하는 곳이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실버타운은 단순한 주거 개념을 넘어서 노인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 고급화 앤드 리조트화. 예전엔 실버타운이라 하면 다소 답답하고 단조로운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골프장, 수영장, 북카페, 미술실, 야외 정원 등 리조트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변화,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화. 이제는 단순히 살 공간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더 집중합니다. 취미 동호회, 자체 운영, 소셜 다이닝, 입주민 주최 음악회, 여행 모임 등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죠. 노년에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감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변화, 스마트화. 스마트홈 기술, AI 헬스케어 시스템도 빠르게 도입 중입니다. 예를 들어 수면 중 심박수 모니터링, 낙상 자동 감지, 위급시 영상 통화, 자동 연결 기능 등 어르신이 혼자 있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어요. 게다가 실버타운 내에서 메타버스로 가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스템까지 도입된 곳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노인의 미래 도시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국가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파트. 장기 요양 등급 제도를 활용해서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요양원, 요양병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을 알아보다가 장기 요양 등급이라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럼 이 장기 요양 등급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주는 공적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에서 5등급 혹은 인지지원 등급을 부여하죠. 이 등급이 있어야만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를 건강보험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급을 받지 않으면 민간 실버타운 입주는 가능하지만 요양원, 요양병원 등 일부 시설 이용 시엔 전액 자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등급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인터넷 혹은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그럼 며칠 내로 요양등급 조사관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게 되죠. 이때 주의할 점. 신청자는 평소 상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평소엔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데 조사 당일에 괜히 꾸역꾸역 일어나 움직이시면 혼자서 가능한 애로 판단돼 등급이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치매나 인지 저하 상태인 경우 신체가 멀쩡해 보여도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별도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요양시설이 아닌 낮 시간 재가 서비스 주야간 보호센터 등 이용 시 유용합니다. 그런데 실버타운도 좋긴 한데 우리 부모님 상태엔 어떤 게 맞을까?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실버타운은 자립형 또는 간병 연계형, 즉 생활이 가능하신 분들께 적합해요. 의료 처치보다는 주거와 활동 중심이죠. 요양원은 장기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보통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이용하고 전문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에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처치가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욕창, 튜브 삽입, 안말기, 중증 치매 같은 의료적 관리가 중요한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즉, 요양원은 생활 중심, 요양병원은 치료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양 등급은 없고 당장 부모님 돌봄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비용은? 민간 실버타운 먼저 가야 하나요? 이런 경우엔 가장 먼저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1단계 기능 상태 파악. 직접 거동이 가능한지, 인지기능은 어느 정도인지, 질환이 있다면 약 복용이 필요한 수준인지. 2단계 등급 신청 가능성 판단.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있다면 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먼저 해보세요. 등급이 나오면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등의 지원이 가능해지고 등급이 안 나와도 자비로 실버타운 입주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지역별 실버타운 상담 예약. 요즘은 대기자가 꽤 많아서 미리 상담만 받아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인기 있는 곳일수록 입주 대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4단계 재가 서비스 연계도 고려.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망설여질 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간 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혼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등급만 받으면 국가 지원으로 가능해요. 노후 주거 선택은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인간다운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자존감, 가족의 심리적 여유, 그리고 경제적인 선택까지 모두 고려해서 정보를 갖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실버타운, 요양원, 요양병원의 차이점부터 실제로 살아본 생생한 체험기,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장기요양 등급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전략만 있으면 우리 부모님께 딱 맞는 노후 설계를 누구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님의 삶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 시작이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바로 여러분의 관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다면 저희에겐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따뜻하고 존엄한 노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